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오늘도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공수처가 대통령뿐 아니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도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실에서 다른 외부 인사와 통화했는지까지 샅샅이 훑으며 구명 로비 의혹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모양새인데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통신 내역 확보를 수사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7월 최상병이 순직한 뒤부터 1년간만 통신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 확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7월 달에 이제 통화 기록 시한이 이제 지나니까 그런 부분. 공수처는 4차례 영장을 청구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10여 명의 통신 내역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가 통신 내역을 확보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습니다. 최상병의 사건 기록을 회수할 무렵이나 사건을 재검토한 시점에 국방부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들입니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외에 다른 인물들과 통화했는지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의혹까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외부 인사와의 통화 내역이 있다면 구명 로비 의혹을 푸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춤했던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취재한 최상병과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인 아버지는 사고 전날 물속으로 들어가 수색하는 사진을 기사로 보고는 아들에게 15cm만 들어가도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본 그 사진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 군 지휘부에게도 똑같이 전달됐는데 군은 최상병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만을 내렸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지난해 전화 때마다 2번이나 했어요. 물 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는데. 부자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과 통화가 이뤄진 이유가 인권위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관인 아버지가 사고 전날 해병대원들이 강물 속에서 수색하는 보도를 보고 안전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는 게 걱정돼 아들에게 전화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유속이 있는 곳에선 15cm만 들어가도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간 사진은 사고 2시간 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수중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공보장교가 보고를 했어요. 공보실장이. 그러니까 증인이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답은 했지만 사진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 사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한 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멀리 있던 아버지도 알 수 있었던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현장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지난해 7월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때 최상병의 아버지에게서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 유가족이 동의한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겼지만 군검찰이 회수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안세영 선수가 이번 달 예정됐던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무릎과 발목 부상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 내부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안세영은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네, 일단 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조금 낫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계속해서 참아서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1년 전 아시안게임에서 무릎을, 올림픽 직전에는 발목까지 다쳤던 안세영은
급히 한의사를 파리로 불러서 치료를 받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올림픽이 끝나고 이어지는 국제대회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리는 국제대회인 일본 오픈과 코리아 오픈의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겁니다. 당장 부상에 대한 관리를 위해 휴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작심 발언 이후 배드민턴 내부의 오랜 관행이 드러나면서 이어지는 논란들도 안세영의 공개 행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선수 보호에 소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후 배드민턴협회의 규정에는 통제 중심의 독소 조항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후원 계약이나 실업 선수의 연봉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공개되면서 안세영의 실제 수입까지 추정액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안세영의 소속팀 삼성생명을 통해 불참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배드민턴협회는 국고보조금 88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협회 1년 수입의 절반에 이릅니다. JTBC 홍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이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영업 기밀을 내세웠던 벤츠사가 뒤늦게 자사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업체를 공개했습니다. 16개 모델 가운데 80%가 중국산인 걸로 드러났는데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벤츠코리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현황입니다. 단종 모델을 포함해 8개 차종 16개 모델의 배터리 정보가 담겼습니다. 불이 난 EQE350 플러스 모델은 연식에 관련 없이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고 다른 EQE 모델 대부분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벤츠 최고급 모델인 마이바흐에도 중국 CATL 배터리가 달렸습니다. 올해 새로 출시한 마이바흐 EQS680 SUV 모델은 판매 가격이 2억 2,500만 원에 이릅니다. 공개된 16종 모델 가운데 80%인 중국산은 13종.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산 배터리 셀이 들어간 3개 차종은 소형과 준중형급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배터리 제조사 비공개 원칙을 내세웠던 벤츠. 뒤늦게 정보를 공개한 건 한국 시장의 특수성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벤츠는 2016년 이후 7년 연속 한국 시장 수입차 판매 1위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BMW에 8년 만에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줬지만 매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인데 고객 신뢰와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규모가 크고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판매율까지도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 그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제조사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